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철강주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말부터 해서 철강주 기대가 있다. 상반기에 좋을 것이고 2분기까지는 철강주들 굉장히 좋을 것이다.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가격도 상승하고 좋을 건데 3분기부터는 조금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가 들어왔고 2분기 실적도 나왔고 하니 이쯤에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 2분기 실적까지는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탄소 흡경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세 얘기 나오고 있는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실적으로 확인할게요. 자, 포스코는 2분기 실적 18조 2,925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가 증가했다. 33.3% 증가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의 경우는 2조 2,006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8이니까 거의 50%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건 당연한 거고 작년 대비해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 작년에 뭐 있었나요? 코로나 대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봉쇄를 하고 수요가 줄어들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기저효과도 있고 하니까 당연히 올해는 좋아진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작년에 어려웠던 부분, 올해는 글로벌 경기 회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좀 시작되는 부분이 있다. 중국은 먼저 코로나에서 뭐 탈피했다라고 하면서 이 수요 산업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고 판매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가격이 인상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중국 모멘텀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2016년에도 제가 이제 그 전까지 2018년부터 해가지고는 계속 철강주는 그렇게 썩 저희가 뭐 선호주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2016년에 중국의 정책이 한 산업을 키울 때 보조금을 뭐 1위부터 해서 저 작은 기업까지 다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산업이 육성이 되면은 상위 그룹 빼고는 보조금을 줄이거나 아니면 정리를 해버립니다. 기업들을. 그래서 줄도산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상위 그룹 쪽에 더 많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몰아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도 통할 만한 강력한 기업을 육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산당에서는, 중국에서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올해도 중국 정부가 이제 일부 철강제에 대해서 증치세를 환급해주는 세금을 환급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보조금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설명하면은 증치세 폐지는 보조금의 축소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곧 우리나라 철강주들이 그동안 2008년 이후에 어려웠던 이유가 가격 경쟁입니다. 가격 경쟁. 중국 기업이 뛰어들면은 정부에서 보조금 들어오면은 가격 경쟁이 우리가 좀 피를 말린다.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증치세 환급을 폐지하고 올해 조강 생산량도 작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반기에는 생산량을 감축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하반기에도 공급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다. 그러면은 수요가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있다 수요는. 근데 공급이 줄어든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2분기까지 뭐 열연 내년 가격 상승한 거 뭐 기존에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포스코 같은 쪽은 그리고 뭐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세아바이오스테, 포스코항판 이런 기업들 많이 설명드렸는데 굉장히 수혜를 입으면서 2분기까지는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리스크를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이 리스크 이후에서 피포도 발표하고 하면서 얘네는 계속 탄소 중립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푸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철강 생산할 때 탄소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국내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한 17% 정도가 뭐 이 철강 분야에서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에도 좀 부정적이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 탄소 국경세를 적용한다. 그리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시작이 2023년 그리고 2026년은 본격적이다 보시면 되고, 미국 상무부에서 최근 한국 철강회사에 뭐 한 36개 회사에다가 0.52%의 상관관세를 부여했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트럼프 시절부터 계속 뭐 그 이전도 그렇지만 트럼프 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보조금 과하게 줘서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 준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뭐 기존부터 있었으니까 특별하게 받아들일 건 없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서 너무 특별하게 받아들일 것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우리나라의 대형 철강사들 유럽향 비중 어떻게 되느냐? 전체 판매의 5%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영향은 있지만 절대적으로 뭐 철강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신 유럽을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뭐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가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유럽 그 부분이 우려감인 거예요.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한적인 영향 정도가 미친다. 뭐 우려감이 큰 만큼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대신 이 우려감이 커지려면 유럽 외에도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렇게 뭐 세금을 매긴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탄소 쪽을 뭐 고로 쪽을 뭐 전기 쪽으로 전환하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얼만큼 글로벌 시장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가 좀 빨리 개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우려감은 개선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 뭐 단기적으로는 대신 자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리스크는 최근에 요 달러 가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해다 쓰기 때문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달러 가격 같은 경우, 강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업종 특성상은 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원달러 이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철강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달러 강세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부터 시작해서 뭐 코로나 때문에 재봉쇄하는 국가들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 변이 발했을 때 봉쇄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수요적인 측면에서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약세.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계속 철강 산업에 좀 도움될 만한 일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안 좋은 일이긴 합니다. 재난이 있었습니다. 기록적인 폭우. 미국에서는 올해 한파 때문에 오스틴 공장 뭐 가동 중단되고 삼성전자 피해를 보고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번에 중국에서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며칠 전인 20일에는 이제 허낭성에 있는 이제 알루미늄 합금 공장의 대형 폭발 사고도 일어나고 좀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에서 공급나는 이런 단기 약재를 좀 어느 정도 상쇄해 줄 수 있는 호재성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하고, 지금 단기 약재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달러 강세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상쇄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와 이런 단기적인 이제 중국의 자연재해 같은 부분에 힘입어서 최근에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요 35만 원대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 목표치 이제 40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뭐 5만 원 단위로 뭐 열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만원 현재 넘어와 있는 거는 좋다. 61선까지 회복하면 좋고,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요 21선 34만원 구간에 있는 21선 유지하는지 잘 보셔야 될 겁니다. 21선만 유지해주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요 61선은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1선, 61선 골든크로스까지 나면 40만원 정도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현대해처럼 포스코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해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현대하이스코를 뭐 같이 합병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이제 하이스코 쪽은 조금 더 현대해철보다는 안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해철 매매할 거면 그냥 포스코나 아니면은 동국제강을 매매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포스코처럼 좀 안정적인 종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해철 같은 경우, 자, 실적적인 측면에서 뭐 순이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이렇게 순이익 같은 경우가 적자 전환까지 되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뭐 흑자로 돌아서면서 좋아지는 모습 올해 예상된다라는 거. 실적은 뭐 당연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현대해철은 매매할 거면 그냥 포스코 매매하는 게 낫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현대해철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자, 동국제강. 동국제강 제가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고, 동국제강 하면은 여러분들 4월 생각나실 겁니다. 5월부터 이 공매도가 재개되면은 조심해야 되는 종목들, 예시 종목으로 동국제강을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겁니다. 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이 추세가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오던 이 추세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각도를 올려 세웠다. 이 부분을 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너무 휴식 없이 올라가서 급등주처럼 올라가서 동국제약은 어떻게 된다? 휴식이 필요하다. 공매도는 사실 5월에 재개돼도 시장을 무너뜨릴 요소는 아니다. 공매도는 추후에 강한 조정이 나와 필요한 시점에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좀 부담을 줄 수 있어도 이때는 아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상승한 종목들은 공매도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동국제약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 5월 시작되고 동국제약 한 차례 밀리고 이중천장 찍은 다음에 밀려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5월부터 지금까지 동국제약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동국제약을 좋아하는 이유는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속 가구용 컬러 강판 쪽으로 해서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금속 가구용 컬러 강판을 이제 출시하고, 이제 유일하게 뭐 디자인 팀도 존재하는 컬러 강판 점유율 30%의 1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컬러 강판 쪽을 좀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컬러 강판 브랜드인 럭스틸까지 이미 10년 됐습니다. 럭스틸은 2011년에 런칭했으니까. 그리고 가정용 컬러 강판 브랜드 앱스틸 같은 경우도 2013년에 런칭을 해서, 그때는 무슨 컬러 강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쓰이냐? 이제 이런 고급 브랜드,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런 전자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월풀 같은 데도 공급하고 있고요. 이런 세계적인 뭐 국내 업체는 당연히 월풀까지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들에 공급하고 있다. 이 과거부터 포스코랑 현대해철이 시총은 높지만 동국제강이 이런 센스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동국제강을 좀 좋아합니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참고해서 보실만 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22,000원 회복하는 거 중요하다. 일단 21선 올라왔고 22,000원에서 이제 23,000원 사이 60일선하고 요 가격 조정, 요 저항 구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27,000원, 28,000원도 한번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은 이제 탄력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적도 재작년까지 좀 어려웠다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꽤나 잘 회복이 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더더욱 좋아지고 있다.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확인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동국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세계 프리미엄 가전이나 이런 부분 수요가 점점 늘고 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이 수출 규제하고 하면은 그 부분에서 이제 최대 수혜주다. 그래서 조금 작은 종목들 볼 때 동국제강이나 세아베스틸을 과거부터 많이 말씀드렸는데, 자, 특수강 수입량이 이제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급이 타이트하게 유지됩니다. 그러면은 수입량이 줄어드니까 수급이 뭐 당연히 타이트하게 유지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특수강봉강 같은 경우는 중국산 부족 물량이 20%나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수출이 좀 제한된다라고 하면은 철강 품목 중에서 이제 중국산 비중이 뭐 제일 높은데, 이러면은 세아베스틸이 중국 수출 규제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최대 수혜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올해는 제가 강조해드린 종목 중 하나가 좀 안정성으로 보시면 포스코, 재미를 생각하시면 동국제강, 그리고 가장 뭐 공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포스코 강판 기억나실 겁니다.
자, 포스코 강판 올해는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실적은 뭐 당연히 뭐 좋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올해 긍정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 자, 그래서 포스코 강판은 올해 이제 3,409억으로 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62%가 늘었습니다. 자, 62%가 늘었고, 뭐 이건 퍼센트로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434억으로 해서 작년 대비해서 뭐 1000% 넘게 1177% 늘었는데, 뭐 영업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는 뭐 6000%가 넘게 650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작년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포스코 강판은 올해 뭐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는 종목이다. 그리고 유럽이랑 미국 관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포스코 강판은 뭐 크게 신경 안 쓴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내수 비중이 6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강판은 이런 뭐 또 국경세 같은 부분도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포스코 강판은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여전히나 강합니다. 최근에도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 8만 원 돌파 시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7만 원 회복하는데 7만 원 회복해서 2만 원 회복해서 만약 이번에 8만 원 같은 경우에 또 돌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최고치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8만 원을 먼저 돌파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철강 쪽에서는 뭐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 중 하나라고 봅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종목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안정적이고 탄력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동국제강의 컬러 강판 쪽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포스코 강판이 또 겨냥해서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컬러 강판 브랜드 인피넬리를 런칭했습니다. 그래서 동국제강을 강력하게 겨냥하고 있다라는 거. 이 컬러 강판 시장이 2024년까지 이제 3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성장할 경우에 현재 1위는 동국제강. 동국제강이 3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 그룹은 이제 동부제철입니다. KG 동부제철이죠. 이제 KG 동부제철이 이제 22% 정도에서 좀 높을 땐 24% 정도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2위고 3위가 이제 포스코 강판입니다. 20%.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2위권을 넘어서 동국제강과 이제 2강 구도를 좀 공략해 보겠다라는 뭐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철강주도 이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은 유럽 쪽 어느 정도 영향은 있지만 그리고 환율 상승 영향은 있다. 이 부분을 아예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럽 쪽 영향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형 철강사들 유럽향 비중 전체 판매의 5% 내외 정도다. 추정치이지만 이 정도로 지금 전체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탄소 국경세도 2023년부터 지금 당장보다는 2023년부터고 그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한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철강주도 이제 유럽이 뭐 2050년에는 탄소 중립 뭐 얘기 나오는데 2050년까지는 우리나라도 이 철강 쪽도 이 탄소 중립에 해당되는 시스템을 다 갖춘다라고는 합니다. 근데 이제 탄소 국경세는 미리 들어간다라고 도입한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 강력하게 우리가 뭐 유럽향 매출이 뭐 수십 퍼센트, 뭐 30% 이렇게 큰 비중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철강 쪽으로 보조금 중국 모멘텀이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조금 정확하게는 증치세 환급 폐지하는 부분 그리고 생산량 하반기에도 그렇게 뭐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작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늘릴 수가 없다라는 거, 그럼 감축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급 부족으로 해서 열연 가격 오르다가 좀 최근에 조금 쉬고 있는데, 이런 이 열연 내연 가격 이제 좀 소강 상태 있는 부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그리고 중국에서 뭐가 있었다? 폭우로 인해서 이제 자연재해가 있었다. 폭발사고, 이런 알루미늄 화공장 폭발사고든 자연재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 단기적으로 이제 좀 우려감 되는 코로나19의 확산이라던가
그래서 달러 강세라던가 이런 부정적인 부분 일부는 상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컬러 항판 쪽으로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제 포스코나 현대해철 쪽을 보시는 게 맞고, 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뭐 컬러 항판이라던가 좀 특수하게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국제강이라던가 아니면 포스코 항판 쪽을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중국 수출 규제 쪽에다가 이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쪽 부분이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 쪽으로 본다라고, 뭐 세아베스 같은 경우도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중소형 철강주들도 많은데, 중소형 철강주들은 이렇게 좀 굵직한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순환매로 오르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놓쳤다라고 생각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좀 작은 종목들을 그 뒤에 살펴보시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메인은 이 종목들로 포스코, 현대해철, 동국제강, 세베스트, 포스코 강판 이렇게 5종목 정도를 중심으로 보시고 나머지 중소형사는 이제 보너스로 후발주 정도로 보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